안녕하세요. 평화로운 노후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노후 수업입니다. 저자는 한겨레 신문의 박중원 기자님입니다. 펴낸 곳은 한겨레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한겨레 신문 기자이며 노후 연구자입니다. 한겨레의 경제월간지 이코노미 인사이트 부편집장으로 노후 경제학을 연재했습니다. 1963년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도쿄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피 부장의 일화를 빌려서 쓴 자전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카 레비 교수가 쓴 미국 예일대 의대 연구진의 조사는 나이 들음에 대한 이미지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또렷하게 보여준다. 부정적 이미지에 많이 노출될수록 혈압과 심장박동수가 크게 증가했다. 고혈압과 심장질환이 나빠진 것이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감퇴가 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실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일은 별로 없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게 마련이다. 나이 들면 절대 악이 아니며 예전처럼 일찍 죽는 것보다는 낫다. 세상을 넓게 보는 지혜, 느긋느긋한 너림의 미학, 갖가지 의무로부터의 해방 등 적잖은 이점이 있다. 너무나 커 보이는 불안에 압도돼 이런 혜택을 누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게 노후를 가장 힘들게 한다. 여기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한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이 불안을 과장하고 조장한다. 퇴직자가 금융사기에 쉽게 걸려들거나 과부하 상태인 자영업에 뛰어드는 등 무리하는 이유다. 편안한 노후를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은 네 범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모든 노후 관련 조사에서 걱정거리 1, 2위에 오르는 돈과 건강 리스크가 있다. 이 둘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충분히 대비했다고 안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건강을 잃으면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돈 걱정이 커지고 적응 수준에 돈이 없으면 중대 질병에 시달리기 쉽다. 다음은 관계에 따른 리스크다. 다른 사회보다 관계의 긴밀도가 높고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큰 위험 요소다. 가족이나 친구, 주변과의 관계 때문에 노후를 힘들어하는 사례는 흔하다. 외로움은 피하고 싶은데 얽히게 많은 만큼 그만큼 삶이 피곤해진다. 나이든 부모가 다 큰 자녀를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 주택자금까지 고민해야 하는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성인 자녀의 리스크가 크다. 정년퇴직이 2년 남짓 남은 피 부장은 몇 년 전부터 노후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 아침 가족 식사 차리기다. 아침을 먹어야 하는 체질인 그는 여러 시도 끝에 맞춤형 메뉴를 찾았다. 과일과 채소, 토스트 한 조각에 두유를 곁들이는 것이다. 가사노동 등 일상의 여러 의무를 면제받는데 요긴 했던 돈벌이 핑계는 퇴직과 함께 사라진다. 5060 남성이 노후로 가는 길목에서 첫 번째로 마주치는 과제가 자기 앞가림이다. 그동안 생계를 책임지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위로는 잠깐이다. 대접받는 버릇을 버리지 못해 오롯이 집만 되는 퇴직 이후 남성은 누구도 반기지 않는다. 홀로 쓰기는 모든 걸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여도 해낸다는 뜻이다.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 자신이 그리는 노후가 가능하다. 제 손으로 끼니를 챙겨 먹는 게 익숙치 않는 이에게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것부터 녹록치 않다. 퇴직하고 집안에만 죽치고 앉아 부인의 새끼 살림을 기다리는 삼식이 타령이 흔한 농담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집안일 하는 남성, 요리가 취미인 남성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지금의 5060과는 거리가 있다. 정년퇴직이 2년 남은 피 부장은 몇 년 전부터 노후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 가족 아침 식사 차리기다. 아침을 먹어야 하는 체질인 그는 맞춤형 메뉴를 찾았다. 과일과 채소, 토스트 한 조각에 두유를 곁들이는 것이다. 과일은 사과, 바나나, 채소는 토마토와 당근, 때때로 파프리카다. 나이 들수록 많이 먹기를 권장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손이 덜 가면서도 공포감을 없애주는 것이었다. 주스로 갈아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 준비에 5분 남짓이면 충분하고 설거지는 물로 헹구는 것으로 끝이다. 피 부장은 아침거리를 고민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메뉴를 권한다. 익숙해진 아침 차리기는 끼니 해결의 걱정과 부담을 크게 낮췄다. 뭘 해먹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에 넘쳐나는 요리법이 길잡이가 돼준다. 가성비 높은 간편식과 편의점 도시락이라는 구원투수도 있다. 직함 금단 현상. 중요한 책무와 자리가 주어지면 고마울 따름이다. 그렇지 않다면 퇴직 뒤 욕망을 내려놓기가 더 쉬워지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게 좋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자리를 보는 시각을 교정하고 명함과 직위의 부재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행복의 기본 방정식은 가진 것과 갖고 싶은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의 비율로 구성된다. 가진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 크고 갖거나 하고 싶은 것에 작을수록 행복해진다. 이제 전자는 바꾸기 어렵다. 후자를 줄이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위만 바라보면 욕망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노후의 불안과 불행에 기름을 붓게 된다. 저 개인적으로도 욕망을 줄이고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는 노년이 가장 편안합니다. 취미생활 또한 그렇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을 테니 그때부터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흔들리는 존재다. 막상 닥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바뀌면 감당하기 어렵다. 이 고민 저 고민 얽히고 설켜 초조함에 쫓긴다. 생활이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어느 정도 기본을 다져놓고 이어나가는 것이 한결 손쉽다. 우리말에 별로 힘들이지 않고 계속 가볍게 행동하다는 뜻을 가진 사부작이라는 낱말이 있다. 시간을 갖고 사부작거리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노후 준비의 부담이 가벼워진다. 퇴근 뒤와 주말, 휴가 등 활용할 시간이 많다. 이것이 노후 연착륙의 비밀이다. 시간이 부족할 때도 피 부장이 외국어, 드럼, 그림 등에서 손을 떼지 않는 이유다. 세계의 원, 열정, 능력, 쓰임새의 세 영역을 원으로 그려 자신이 생각하는 주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자. 어느 하나에만 들어가도 괜찮다. 두 개의 원에 겹쳐지거나 세 원의 공통 영역에 포함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피 부장에게 나이 들미란 주제는 삼박자를 동시에 갖춘 것이다. 몹시 해보고 싶은 동시에 잘할 수 있고 갈수록 수요가 커지는 영역에 해당한다. 선택한 주제에서 구체적 일을 찾을 때는 또 다른 세 개의 원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용의 측면에서 즐거움을 주는가, 보람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돈벌이가 되는가다. 하나라도 들어간다면 역시 반길 만한 일이다. 세원이 겹치는 영역의 일은 최선이다. 피 부장에게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강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즐거움과 보람, 소소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5060에겐 적은 노동시간과 적은 수입의 균형이 적절하다. 노후 수입이 절박하지 않다면 되도록 돈벌이 고민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한 번뿐인 인생, 일만 하다 죽는 일벌이 아니라 나비처럼 마음껏 날갯짓을 해보도록. 그것은 시험난에 시달리는 청년,
빈곤선에서 허덕이는 다른 5060과 공생하는 길이기도 하다. 피부장은 스스로를 저소비용 인간으로 규정한다. 생활에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소비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다. 피부장이 즐기는 것은 1만 원의 행복이다. 돈벌이와 무관하게 지낼 때 하루 1만 원으로 사는 것이 그의 작은 목표다. 교통비와 점심값이면 하루를 한가로이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취미활동이나 친구들과 만남 등 소소한 사치를 추가한다면 크게 바랄 것 없다. 넘치는 시간을 길, 산, 도서관 등 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곳에서 보낼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생활 방식이라면 월 140만 원 안팎인 그의 국민연금만으로도 생활비 고민은 해결된다. 피부장은 케이블 방송 신박한 정리를 가끔 시청한다. 방송이 효과를 극대화했겠지만 볼 때마다 감탄사가 흘러나온다. 집에 잔뜩 늘어있던 물건들을 제대로 정리만 해도 생활 공간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프로그램에서 매회 되풀이해 강조하는 말이 비움이다. 정리의 시작은 비우기라는 것이다. 집이든 삶이든 비우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확실하게 보여준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아가는 게 꼭 나쁜 것이 아니며 불편하고 거친 것이 노후에는 도움이 된다. 기사 딸린 자가용이 없는 것이 한 발짝이라도 더 걷게 만든다. 제 손으로 뭔가 차려 먹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건강장수에 도움이 된다. 거친 음식이 당뇨와 혈관 막힘의 위험을 줄인다. 없애야 할 빚. 퇴직자에게 가장 우려되는 빚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자영업대출이다. 연간 수십 %의 달러 이자가 붙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성 채무는 아니다. 그러나 빚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집값 폭락과 겹쳐 쪽박을 차게 하는 시한폭탄이 될지 모른다. 노후에는 빚내에 투자하기 전에 부채 줄이기를 우선하는 게 좋다. 빚은 되도록 빨리 없애는 게 정답이다. 철저한 빚관리는 가계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파산의 위험을 제거한다. 피부장은 번잡한 도시와 아직은 불편한 지방 사이에 균형을 택했다. 서울대 신림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용인 수지의 아파트가 그의 노후 보금자리다. 맞벌이인 그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이곳 처가 주변에서 몇 년 동안 살았다. 부부가 출퇴근에만 하루 3시간 이상씩 허비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생활이었다. 정연이 가시건에 들면서 이 지역의 장점을 재발견하게 됐다. 강력버스와 전철 이용이 모두 가능해 서울 접근성이 좋다. 5분 거리에 등산로 입구와 도서관이 있고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논밭이다. 도시의 번잡함을 피하면서도 생활의 편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은퇴 이민. 외국살이는 쉽지 않다. 특히 언어와 생활 방식의 차이는 나이 든 사람에게 큰 장애물이다. 그런데도 굳이 외국으로 가려는 이유는 단 하나, 삶의 질이다. 돈벌이를 하지 않거나 하기 힘든 나이기에 더 느긋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은퇴 이민에선 저렴한 생활비를 비롯해 건강관리, 기후, 치안, 생활 편의, 비자 요건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로 꼽힌다. 코로나19로 고령자의 희생이 잇따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졌다. 어디에 살든 좋은 점과 그렇지 않는 점이 있게 마련이다. 변화와 도전이 두렵지 않다면 자신에게 맞는 삶을 국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한국에서 받는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곳이라면 얼마든지 이민을 검토해볼 만하다. 건강관리. 노후를 악몽으로 바꿔놓는 가장 큰 건강 파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기 힘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전자는 육체적 이상의 극단이고 후자는 정신적 이상의 극단이다. 둘 다 혼자 감내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거동불능과 치매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만 피하면 그래도 견딜 만한 노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은 정신과 신체의 자유에서 나온다. 되도록 오래 스스로 거동하는 것이 곧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길이다. 평소에는 몸을 움직이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기가 쉽지 않다. 공기나 물처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거동이 힘들게 되는 순간 벼락 맞듯이 실감한다.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걷기는 노후의 생활 반경을 절대로 좌우한다. 걷지 못하면 최소한의 활동이 어려워지고 신진대사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동의 자유가 사라지고 삶의 폭이 확 쪼그라든다. 죽을 때까지 혼자 힘으로 걷겠다는 목표만 하나만 달성해도 정말 괜찮은 삶이다. 유선 질환이나 돌발 사고는 어쩔 수 없다. 운명을 거스르긴 어렵다. 그런 게 아니라면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땀을 흘린 만큼 몸은 보답한다. 운동은 확실하게 노후 건강을 지켜준다. 반면에 자선이나 자식에 대한 투자가 노후의 안전판이 될지는 미지수다. 큰돈 들이지 않고 운동하는 방법과 공간은 많다. 개인 트레이닝을 받는 고가의 운동과 함께 돈이 안 드는 집안 운동, 홈트가 있다. 바깥에서 걷고 뛰고 집안에서 팔다리를 폈다만 해도 운동이 된다. 부부의 느슨한 관계,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산적해 있더라도 공존하게 해주는 힘의 균형은 정신적, 물리적 여유에서 나온다. 바로 느슨함이다. 서로를 옥죄지 않는 좀 헐렁한 상태, 그래서 나름의 숨쉴 공간이 있는 상태다. 그것은 같이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는 틀 안에서 상호 존중과 독립이 적절히 섞인 노후 결혼 생활의 자유다. 갈라서니 많이 사생 결단을 하지 않고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관계를 지속하는 지혜다. 노년 부부를 위한 주옥 같은 계명들이 많지만 피부장은 요구하지 않기를 첫 번째 실천 지침으로 삼는다. 바라는 걸 아내가 해주면 고맙지만 아니면 그만이다. 모든 불만은 내 마음에 거슬리는 상대의 모습에서 출발한다. 기대치 자체를 낮추면 그만큼 편해진다. 한 방송인의 연말 시상식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는 과거에 자신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너는 괜찮은 친구였는데 하찮은 사람이라고 너무 무시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5060이 인생을 마감할 즈음에 지금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말이었으면 좋겠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자유롭고 건강하며 편안하기 나이 들도록 해줘. 고마워. 수고했어. 지금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미래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 저자의 말 중 나이를 먹어 좋은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나를 구속해온 게 무엇이든 미련 없이 벗어 던질 수 있다는 점이다. 라는 말이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실전에서 나오는 많은 경험들이 노후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